신나는 한국어.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어로 말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종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이태아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부이태아 선생님도 지난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교수님께서도 잘 보내셨어요? 예, 저도 잘 보냈는데요. 저는 지난 주말에 가전제품을 사러 다녔어요. 왜요? 집에 전자레인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전자레인지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새 것을 사러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많이 보고 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지난주에 제가 가전제품을 사러 다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국어와 식과를 통해서 가전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과 그리고 가전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in chuyển tới chủ đề của ngày hôm nay bằng tiếng mẹ đẻ. Hôm nay chúng ta sẽ học bài 9 và bài 10. Ở bài 9 và bài 10 chúng ta sẽ được học đến cách diễn đạt, giải thích làm sao để sử dụng đồ điện tử gia dụng và cách mua đồ điện tử gia dụng. 네, 먼저 전자레인지를 구경하러 가전제품 매장에 들린 흐엉 씨와 그 매장의 점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rước khi hãy cùng nghe Hương và người bán hàng trong cửa hàng điện tử gia dụng khi mà Hương đến cửa hàng điện tử gia dụng hỏi mua đồ. 이 제품이 가장 많이 나가요. 이거 신제품이에요? 네, 지난달에 나왔어요.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븐 기능도 있기 때문에 빵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가전제품 매장을 찾아간 흐엉 씨가 점원에게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점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제품이 가장 많이 나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Đây là mặt hàng mới được bán chạy nhiều nhất. Được nói là 이 제품이 가장 많이 나가요. 네, 그러니까 흐엉 씨가 신제품이냐고 물어보네요. Đây là hàng mới ạ. 이거 신제품이에요? 네, 신제품이냐고 하는 흐엉 씨의 질문에 점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나왔어요. Vâng, mới được ra từ tháng trước ạ. 네, 지난달에 나왔어요. 네, 지난달에 나온 신제품에 대해서 점원이 또 장점을 얘기해 주죠.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Vì có rất nhiều chức năng nên bạn có thể làm được nhiều món ăn.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어요. 네, 기능이 다양하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븐 기능도 있기 때문에 빵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Bạn có thể làm bánh nữa vì ở đây có chức năng của lò nướng nữa. 그리고 오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빵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븐 기능도 있기 때문에 빵도 만들 수 있다고 하나요? 요리를 좋아한다면 정말 좋은 전자레인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대화 속에 나온 새로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제품. 네, ở đây chúng ta sẽ cùng học tới từ mới. Ở đây có phần từ 신제품, hàng mới. 자, 다음에는 기능이라는 단어입니다. chức năng, 기능. 이번에는 그 대화 속에 틀리기 쉬운, 발음하기 쉬운 단어를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지난달에입니다. Ở đây chúng ta hãy cùng tìm ra những cái từ phát âm dễ là sai như từ 지난달에. 네, 그렇습니다. 한글로 쓸 때는 지난달에 이렇게 쓰지만요. 발음할 때는 지난달에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Trong tiếng Hàn khi được viết là 지난달에 nhưng khi phát âm được nói là 지난달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흐엉 씨와 점원 간의 대화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발음에 주의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Sau đây các bạn hãy nhìn vào màn hình lắng nghe một cách cẩn thận và chú ý cách phát âm cùng nói theo nhé. 이 제품이 가장 많이 나가요. 이거 신제품이에요? 네, 지난달에 나왔어요.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븐 기능도 있기 때문에
빵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우리 국어에서 가전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가전제품과 관련된 어휘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ừ bây giờ chúng ta hãy cùng học những từ vựng liên quan đến đồ dùng điện tử gia dụng trong hàng ngày nhé bạn nhé. 네, 먼저 하루 3번 밥을 먹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전제품이죠. 전기밥솥입니다. Lồi cơm điện, trần kỳ 밥솥. 그리고 춥고 건조한 겨울이 되면 사용하는 가전제품입니다. 바로 가습기. Máy cung cấp độ ẩm, 가습기. 그리고 모든 가전제품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An toàn được gọi là 안전하다. 요즘은 가전제품이 기능뿐만 아니라 전기료가 절약이 돼야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전기료가 적게 나오다라고 말합니다. Tốn ít điện được nói là trần ký điều ga 적게 나오다. 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지금 배운 표현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à bây giờ chúng ta hãy cùng nhìn vào màn hình để áp dụng những từ vựng đã học vừa qua nhé. 정수기의 디자인이 예쁘다. 청소기에 청소가 쉽다. 네, 가전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가전제품은 여러 가지 다 편리하긴 하지만은요, 뭐 청소기, 세탁기, 그리고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레인지가 가장 편리한 것 같아요. 음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음식을 따뜻하게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 10과를 통해서요, 전자제품에, 가전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곤란할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Đến giờ này chúng ta đã học được đến những bài nói về điện tử, hàng điện tử gia dụng. Và ở bài 10 chúng ta sẽ cùng học đến phần làm sao để biết được cái vấn đề mà hàng điện tử gia dụng xảy ra vấn đề lớn. 네, 흐엉 씨의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봐볼까요? Hình như điện thoại của Hương xảy ra một vấn đề gì đó. Chúng ta hãy cùng xem điện thoại của Hương xảy ra vấn đề gì nhé. 여보, 내 휴대전화가 안 켜져요. 그럼 배터리를 뺀 다음에 다시 끼워요. 그렇게 했지만 안 켜져요. 휴대전화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난 것 같아요. 네, 흐엉 씨가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긴 문제점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 내 휴대전화가 안 켜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ình điện thoại di động của em không mở được nguồn. 여보, 내 휴대전화가 안 켜져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Để hãy tháo pin ra, sau đó mở nguồn ra mình lắp lại. Được nói là 그럼 배터리를 뺀 다음에 다시 끼워요. 네, 그렇습니다.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해보는 일이죠. 그런데 흐엉 씨가 이미 그 방법을 해봤어요. 그렇게 했지만 안 켜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m đã làm như thế rồi nhưng không được, không mở được. 그렇게 했지만 안 켜져요. 자, 그러니까 흐엉 씨가 휴대전화가 고장난 이유 따로 있었죠.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휴대전화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Điện thoại bị nước vào lên hình như bị hỏng rồi. 휴대전화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아이고, 흥 씨 아주 속상하겠어요. 날마다 쓰는 전화인데 빨리 고쳐야 될 것 같네요. 어서 수리센터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Cách tốt nhất là hãy đến tiệm sửa chữa ngay. 어서 수리센터에 맡기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새로 나온 단어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켜지다입니다. Ở phần này chúng ta hãy cùng xem lại từ vựng mới nhé. Ở phần này có từ 켜지다, mở lên, bật lên. 자, 다음에는 빼다. Bỏ ra, 빼다. 다음에 끼우다. Lắp đặt, cài vào, gắn vào, 끼우다. 들어가다. vào, đi vào, 들어가다. 네, 새로 나온 단어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발음에 조심해야 될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Ở phần này chúng ta hãy cùng xác định lại những phần từ vựng mới khi mà cảnh mình chúng ta sẽ dễ phát âm sai. 네, 이번 대화에서는 했지만이 있었죠. 한글로 쓸 때는 했지만입니다. 하지만 발음할 때는 했지만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습니다. Ở trong phần đoạn nội thoại này có từ 했지만 nhưng khi phát âm chúng ta sẽ được phát âm là 했지만. 네, 지금까지 대화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Sau đây chúng ta hãy nhìn vào màn hình lắng nghe một cách cẩn thận, chú ý cách phát âm và cùng nói theo nhé. 여보, 내 휴대전화가 안 켜져요. 그럼 배터리를 뺀 다음에 다시 끼워요. 그렇게 했지만 안 켜져요. 휴대전화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난 것 같아요. 네, 지금 후엉 씨처럼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설명하는 것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번 대화에서는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련된 어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Ở lần này chúng ta đã được học đến cái phương pháp mà giải thích làm sao mà đồ gia dụng bị hỏng, và trong khi đấy tiếp đến chúng ta sẽ được học vấn đề là liên quan đến những từ vựng trong phần đồ gia dụng. 네, 먼저 가전제품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고장나다 혹은 고장이 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Hư hỏng được gọi là 고장이 났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 수리센터에 수리를 맡기죠. Sửa chữa được gọi là 수리를 맡기다. 방을 밝혀주는 전구가 고장이 나면 전구를 바꿔야겠죠. 자, 이때 전구를 갈아 끼우다라고 말합니다. Khi bóng điện bị hỏng, chúng ta thay bóng điện được gọi là thay bóng điện. 전구를 갈아 끼우다. 가전제품을 켜거나 끌 때 우리는 전원을 켜다 혹은 전원을 끄다 이렇게 말하죠. Khi mà chúng ta bật điện hay tắt điện được gọi là 전원을 켜다, 전원을 끄다.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하는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공부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화면을 보면서 지금 배운 표현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u đây chúng ta lại cùng nhìn vào màn hình để lắng nghe một cách cẩn thận và chú ý cách phát âm nhé.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가서 충전해요. 전원이 안 들어와서 플러그를 꽂았다. 네, 여러 가지 활용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가전제품 중에서 가장 편리하게 쓰는 것이 전자레인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구이태현 선생님께서는 가전제품 중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시는 것이 어떤 거예요?
저는요, 세탁기요. 아, 세탁기세요? 네. 예. 아, 제가 지금 VT한 선생님한테 뭐뭐 중에서 가장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공부할 문법이 바로 이것인데요. 뭐뭐 중에서 가장 혹은 제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과에서는 뭐뭐보다라고 하는 비교급을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는 뭐뭐에서 혹은 뭐뭐 중에서 가장 제일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을 비교해서 표현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Hôm nay chúng ta sẽ học cái gì là tốt nhất, cái gì là giỏi nhất, cái gì là vô hạn nhất, được gọi là chê-in. Khi ở bài 4 chúng ta được học từ bô tà, từ bô tà là từ dành cho từ so sánh. Và trong phần lần này chúng ta sẽ được học phần so sánh từ 3 từ trở lên. Có từ ê-sơ, trùng ê-sơ, cà chàng, chê-in. 네, 예를 들면 한국의 도시가 여러 곳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서울이 제일 크다라고 말할 때 이때는 뭐뭐보다가 아니라 뭐뭐에서 뭐뭐가 제일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서울이 제일 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Ở Hàn Quốc, Seoul là lớn nhất. Chính vì thế sẽ được nói là 한국에서 서울이 제일 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 혹은 세계 혹은 한국처럼 단수인 명사가 붙었을 때는요. 뭐뭐에서 가장 혹은 제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가족, 과일, 음식 이렇게 단위가 복수일 경우에는요. 뭐뭐 중에서 가장, 제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Với danh từ chỉ số ít như từ 우리 집, 세계, 한국 sẽ được sử dụng với 에서, 가장, 제일. Nhưng đối với danh từ chỉ số nhiều như từ 가족, 과일, 음식 sẽ được sử dụng với 중에서, 가장, 제일. 네, 오늘은 세 개 이상을 비교하는 뭐뭐 중에서 가장 제일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표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사와 형용사에 붙어서요, 어떤 행위를 끝난 다음에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앞선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아어노타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표현으로 아어노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ậy ở lần này chúng ta sẽ cùng học cách diễn đạt thứ hai nhé. Khi mà động từ gắn liền với danh từ ấy sẽ được diễn đạt với từ 아어노타. chính vì vậy sẽ được dùng với từ 아어노타. 네, 이 노타는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걷다, 움직이다처럼 어떤 움직임이 있는 그런 표현과는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ừ lột tả ở đây có nghĩa là xác định với sự duy trì của trạng thái được duy trì. Khi mà đi cùng với từ 걷다, 움직이다 sẽ được gắn liền với sự xuất hiện của từ 움직이다. Khi mà chúng ta cần phải chú ý là từ 움직이다 không được sử dụng mấy. 네, 노타를 사용할 때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먼저 앞에 동사에 아나 오가 있을 경우, 보다나 닫다 같은 경우이죠. 자, 이때는 아 노타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스웨터를 봐 놓다 혹은 창문을 닫아 놓다처럼 말이죠. Ta phải giữ đúng quy tắc khi sử dụng. Ví dụ gì a lột tả được sử dụng với trường hợp nguyên âm a nà ô ở động từ đi cùng với từ bô tả là thật tả. Ví dụ như câu nói 스웨터는 봐 놓다 và câu nói 창문은 닫아 놓다. 네, 이렇게 동사 어간에 아나 오가 있는 경우에는요, 스웨터를 봐놓다, 창문을 닫아놓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동사 어간에 아나 오가 아닌 다른 모음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때는 놓다가 아니라 놓다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놓다로 쓸 수 있습니다. Ở phần trước tôi đã nói đến hai quy tắc, đó là từ sử dụng o và nguyên âm đi cùng với động từ như chỉ được sử dụng với từ o. 네, 그러면 쓰다 같은 경우에는요, 써놓다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쓰다 동사의 쓰에는 아나 오가 없으니까 이때는 놓다를 붙여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쓰다의 그 으는 뒤에 모음이 오면 탈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어놓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써놓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이름을 써놓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Viết tên vào quyển sách hay được gọi là viết tên lên quyển sách sẽ được nói là 책에 이름은 써놓다. 네,
그리고 문을 열다 같은 경우에도요. 그 열다라는 동사에 아나 오가 없으니까 이때도 노타를 붙여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어놓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개의 문법을 배웠습니다. 뭐뭐 중에서 가장 제일이라고 하는 3개 이상을 비교하는 문법과 그 다음에 어떤 지속, 상태의 지속과 계속을 나타내는 아오노타를 공부했습니다. 두 가지 조금 어려운 문법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은 아마 잘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에서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ác bạn thấy thế nào ạ? Học ngữ pháp rất là khó đúng không ạ? Ở phần này chúng ta muốn học ngữ pháp tốt thì chúng ta phải học lặp đi lặp lại và tự làm ví dụ bằng những cái từ mà chúng ta đã được học ngữ pháp nhé. Và chúc các bạn thành công trong khi học ngữ pháp. 안녕하세요. 우리 문화 탐방기의 문화 나눔이 유대영, 후엔안입니다. 현아 씨. 주말 잘 보냈어요? 아니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갑자기 우리 집에 TV가 고장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기다리던 다큐프라임을 못 봤어요. 에이, TV 프로그램 하나 못 봤다고 그렇게 우려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근데 TV 프로그램이 왜 안 나왔을까요? 혹시 전기가 나간 건 아니에요? 아니요, TV만 안 나왔고요. 다른 전기 제품들은 잘 됐어요. 혹시 물이 묻은 손으로 만져서 물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물이 들어갔으면 고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태영 씨가 도와주실래요? 근데 제가 기계치라서 잘... 도와주실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네. 태영 씨, 이거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오늘도 안 돼요. 정말로요?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정말 안 되네요. 새로운 TV인데 태영 씨 고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기계치라서 그건 잘... 하지만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런 곳 있어요? 어디에 써 있어요? 바로 수리센터예요. 아, 맞다. 앞에 서비스 센터 있죠? 그 저쪽에 가면은 물건이 고장 나거나 작동 안 되면은 그 수리해 주는 곳 있죠? 그렇죠. 하지만 수리센터에 전화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봐야 될 사항이 있어요. 확인이요? 네. 우선 TV에 플러그가 꼽혀 있는지, 그리고 TV에 전원이 켜져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리모컨에 배터리가 잘 끼워져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그렇게 확인하고 그 모든 것을 되어 있는데 안 되면 수리센터 가지고 가야 돼요? 무작정 가지고 가는 것보다 수리센터에 전화를 해서 알리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은 전화번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가전제품에는 상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서비스 혹은 수리센터라고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 TV가 안 켜지니까 아까 확인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저희가 직접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 수리공이 방문을 할 것인지 알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화를 걸어볼까요? 네, 저는 전화해 볼게요. 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최강전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집 TV가 작동이 안 돼요. 아, 그러셨군요. 언제부터 작동이 안 되세요? 지난 주말부터니까 3일 됐어요. 아, 그럼 내일까지 저희 수리공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럼 내일 오후 3시쯤에 연락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영씨, 네. 제가 해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럼 오늘 미션도 대성공! 네, 이번엔 우리 문화 나눔이 대영 씨와 후엔 씨가 수리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가전제품 문제에 대해서 표현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을 했는데요. 아까 얘기 중에 기계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기계를 잘 못 다루는 사람한테 우리 기계치라고 하는데요. 우리 뷰태한 선생님은 기계 잘 다루세요? 네. 네, 그럼 기계치는 아니네요. 근데 저는 기계를 잘 못 다뤄서 저는 기계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되던 가전제품이 갑자기 작동이 안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뷰태한 선생님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은 항상 자주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럴 때는 아까 대영 씨와 우리 후엔한 씨가 한 것처럼 기본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수리센터에 연락을 해주시면 아마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수리센터는 고장난 곳을 손보아 고치는 곳이니까요.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는 우리가 급한 마음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 만져보게 되죠.
그래서 작은 고장을 더 큰 고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조금 문제가 있다,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은 바로 기본 사항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수리센터에 전화를 해서 고치도록 하십시오. Khi nãy các bạn đã được nghe bạn The Rong và bạn Huyền An hướng dẫn làm thế nào để sửa đồ mà ví như điện thoại của bạn bị hỏng, đúng không ạ? Chính vì thế khi mà đồ gia dụng của các bạn bị hỏng hay đồ điện tử của các bạn bị hỏng, không nên tự sửa chữa, không nên sờ vào chỗ nọ hay là các bạn sờ vào chỗ kia, mà hãy điện cho trung tâm sửa chữa để họ sẽ hướng dẫn các bạn lên làm thế nào để sửa chữa đồ vật của các bạn. 네, 오늘도 우리 문화 탐방기를 통해서 유익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나면은 혼자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 잘 활용을 하셔서 아까 우리 그 후에난 씨가 한 것처럼 직접 여러분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찬 우리 문화 탐방기를 기대하겠습니다. Thông qua chương trình Tường trình văn hóa của chúng tôi có thể giúp ích cho các kinh nghiệm của các bạn rất là nhiều, đúng không ạ? Và hy vọng rằng các bạn sẽ mong đợi ở chương trình Tường trình văn hóa của chúng tôi nhiều hơn nữa. Và xin chân thành cảm ơn các bạn. 네, 오늘은 가전제품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욱 짧게 느껴지는데요. VT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네, 아 정말요? 그럼 네. 우리 짧게 끝났으니까 조금 더 공부해볼까요? 아니요. 네, 공부는 많이 하는 거 싫으시죠? 예, 농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전제품에 관련된 한국어 표현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설명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가전제품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항상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을 오늘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에서 여러분 수시로 같이 연습하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Hôm nay chúng ta đã được học thông qua giải thích về vấn đề khi mà sử dụng đồ hàng điện tử gia dụng, đúng không ạ? Chính vì thế sau bài học lần này mình hy vọng là các bạn sẽ đi học lại và lặp đi lặp lại một cách tốt nhất để khi sử dụng đồ điện tử gia dụng. Và trong khi cái vấn đề mà đồ điện tử gia dụng của các bạn bị hỏng, các bạn có thể điện thoại cho trung tâm sửa chữa để hỏi mình lên làm thế nào. 네, 여러분 오늘 가전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과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하는 표현들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가전제품 이름도 새롭게 많이 알았죠? 청소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이런 물건의 이름들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이라는 의미의 신제품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센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도 함께 공부했고요. 가전제품은 생활에서 쓰이는 그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도 가전제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신나게 구호 외치면서 맞춰볼까요? 네. 신나는 한국어.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어로 말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